2.1의 2절 좋은 구조물의 형상입니다. 구조계획에서 필요한데요. 좋은 구조물의 형상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전성의 관점에서는 좋은 구조물의 형상은 구조물로 입력된 외부 하중의 공격이 구조물 내부로 전달되어 집안 혹은 지지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하중의 흐름이 좋은 구조를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은 구조물 내부로 전달된 하중이 응력으로 흘러가는 그림을 나타내는데요. 응력 흐름도인데요. 부재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인해 가지고 하중의 흐름이 병목 현상, 즉 응력 집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력이 구조 부재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경우 균열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마 749에서는 좋은 구조물의 형상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안정한 기초, 기초에 부등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기초고요. 그 다음에 하중 흐름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울 것, 연속돼서 끊기지가 않을 것, 예. 그리고 강성과 강도가 적절할 것, 그 다음에 형상이 정형성, 너무 불규칙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어디가 부서져도 redundancy, 다른 것이 버틸 여유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연성과 인성, 이 충분할 것, 그 다음에 견고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여기 슬로프, 기울기가 강성을 나타내고요. 최대점, 하중과 변이 관계인데 최대점이 강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항복하고 난 다음에 늘어난 길이, 이 길이를 가지고 연성이라고 부릅니다. 덕틸리티. 다음과 같이 두꺼운 나무는 강성은 크지만은 휘었을 때 연성이 작아서 충분한 변이 능력이 없는 경우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강성은 작지만은, 즉 쉽게 휘어지지만은 크게 변형이 발생해도 부러지지 않는 연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강성과 강도 그리고 연성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강성은 하중에 따라서 발생하는 변형을 억제하는 구조물 또는 재료의 저항을 나타내는 능력이고요. 응력 변형을 선도해서 탄성 영역의 기울기로 표시가 됩니다. 강성은 변이, 균열, 진동과 같은 구조물의 사용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강성이 큰 구조물은 변형이 작기 때문에 더 좋은 편안함을 제공하므로 사용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합니다. 내진 설계의 관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의 경우 큰 강성은 구조물의 큰 변이와 불편함을 방지하고 칸막이 벽, 장비, 벽체 패널 등과 같은 비구조 요소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강성입니다. 강도인데요. 강도는 구조물 또는 재료가 영구적인 변형, 즉 소성 변형을 겪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최대값입니다. 응력 변형을 선도해서 부재력 또는 응력의 최대값으로 표시가 되고요. 내진 설계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큰 규모의 지진의 경우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복구 가능한, 제어 가능한 손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석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물 부재에 부재력이 설계 강도를 초과한다면 소성 힌지가 형성될 수 있고요. 소성 힌지가 형성되어도 구조물의 붕괴는 방지되어야 된다입니다. 지진 시 소성 힌지가 많이 발생될수록 구조물에 더 많은 손상이 가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큰 구조물은 소성 힌지를 적게 생성하며 구조물에서 소성 힌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조물과 재료가 충분한 연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쪽에 소성 힌지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이 소성 힌지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성인데요.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유연성, 연약한 성질이 아니고요. 덕틸리티라고 합니다. 재앙적인 충돌, 예를 들어서 중량의 트럭, 선박, 비행기의 충돌 혹은 매우 드문 규모의 지진이 재앙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조물에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이 발생되는 것은 허용되지만은 구조물이 붕괴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붕괴 방지 수준의 설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붕괴되지 않은 구조물 안에서는 사람들이 적시에 대피할 수 있어서 인명 안전이 되고요. 해석적인 관점에서 연성은 구조물이 과다한 하중을 받으면 소성 변형이 발생이 되고 이 과정에서 구조물에 입사된 에너지를 흡수하고 솟아날 수 있습니다. 연성은 에너지 흡수 능력과 관련이 있죠. 이러한 작용을 감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가 강체벽에 충돌할 때 자동차의 범퍼가 작은 강성과 큰 연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서 범퍼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합니다. 자동차는 부서져도 운전자와 승객은 보호되어야 된다. 생명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연성의 크기는 항복 후 거동의 길이로 늘어나는 길이로 나타내고요. 즉 예를 들어서 항복할 만큼의 길이, 그 다음에 항복 후 파괴될 때까지의 길이의 비율로 나타내고 이 길이가 길수록 구조물의 연성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조물은 네팔 지진 2015년 규모 7.8 모멘트 규모죠. 그래서 조족식 구조물인데요. 강성은 크게 보일지 몰라도 두꺼우니까요. 연성이 작은 구조물은 이렇게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입니다.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강성은 같지만은 겉모습은 같지만은 안에 전단 철근의 배근에 따라 가지고 대근이라 부르죠. 따라 가지고 촘촘히 됐죠. 특히 소성 힌지 부분에 촘촘히 되는데요. 서로 연성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허리띠 역할을 하는 전단근은 많은 변형이 일어났을 때 허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왼쪽은 전단 철근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음이 135도 갈고리로 이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른쪽은 135도 갈고리, 그 다음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촘촘히 배근이 된, 전단 철근이 배근이 된 경우입니다. 같은 변이가 발생했을 때도 오른쪽은 연성이 크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왼쪽은 연성이 작기 때문에 취성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